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자, 오늘도 정리 시리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산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 번 더 2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지금 방산을 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방위가 굉장히 핫한 이유 뭐 때문인지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스라엘 관련된 내용 이게 새롭게 떠올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질도 인질인데 부상자에다가 사망자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게 좀 머릿속으로 생각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원래 이란과 다시 원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건국 시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컸던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중동의 전쟁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그 전쟁들이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성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고, 경제력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뒤처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무기로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뒤에 이란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상징적인 날에 이러한 사건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생각을 해야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좀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움직이는 걸까? 일단 중동 같은 경우에는요. 종교로 움직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란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란과 종교적인 갈등을 빚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이쪽 양 국가가 어떻게 보면 종교계의 각각 거두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이 이스라엘이 그 이외에도 다양한 중동 국가와 이전보다는 좀 완화된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인정을 많이 받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란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란도 이 러시아가 이 나토의 압박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좀 신경질을 내다가 결국 이렇게 터졌던 것처럼 이란도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실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유럽 지역과 미국은 현재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은 모르겠지만 러시아나 아니면 이란 계열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팔레스타인 쪽에 힘을 넣어주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가 양극의 이 신념에 따라서 완벽하게 쪼개지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 세계 사람 다시. 자, 그러면 우리랑 맞닿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애초에 이쪽은 중국과 러시아 쪽에 좀 친화적인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이란 이런 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과 이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 높다. 이거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동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에 무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많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을 했던 국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기대 심리는 있었지만 이게 정작 매출로 연결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화약 관련해서의 매출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화약뿐만 아니라
이 중동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만큼 한국 무기 판매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산, 성장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이제 폭발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인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들의 기본적인 덩치, 이 체급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도 방산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 갈등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면 아주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테마를 가지고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를 하나씩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저점에서 수급이 개인들만 털리고 외국인 기관 들어왔죠. K9 관련되어서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기대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수급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 종목 바라보시면 좋고요.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해서 상단까지 가게 된다면 쌍바닥 61선 돌파 후 추세 전환까지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잠재력도 있다라는 거 현대 로템을 통해서 기대를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인데 전투기 관련이죠.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투신과 외국인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거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버티고 수급 이어지면요. 쌍바닥 그리고 방향 전환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잘 이용을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기 괜찮은 거죠. 그런 다음은 웨이브 일렉트릭인데 이 종목 특이하죠. 지금 기타 법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모으고 있고 그 이외에도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 쪽에서도 냄새 맡았는지 들어왔죠. 오로지 개인들만 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변화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1선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모습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기 괜찮은 거죠. 자, 그런 다음은 웰크론인데 자, 이 종목 내외국인에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매집했고 이전에도 개인의 명의로 꾸준하게 누군가가 매집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게 되었죠. 그런데 본격적인 급등은 안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 481선까지 단기 반등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돌파하고 자리 잡는다면 이전에 있는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추가적으로 힘들게 고생한 만큼 더 많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영 GNM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갭상승, 음봉, 갭상승, 음봉, 그리고 꾸준하게 누군가가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이거 전형적인 개미털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점 가격은 국영 GNM 기회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기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급과 함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예 애초에 이 매출이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매집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도 들어오면서 횡보의 모습을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481선 돌파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처럼 버티면서 한번 더 가든가 아니면 그냥 구조적으로 한번 더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도 수급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연기금은 좀 판다라고 하더라도 뭐 투신이나 기타 법인 외국인에서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만 유지가 되면은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금방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이쪽 섹터가 한동안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뭐 이 내용 때문에 방사는 좋아도 다른 섹터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잘 풀리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번 주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다시 이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